가볼게요. 예. 자, 이제 등록전환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뭐하는 거다?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거든요. 자, 조금 상상을 가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임야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산, 그죠? 산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토지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옮겨 등록할 때는 토지의 현황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옮겨 등록하는 거겠죠. 그럼 그 현황의 변화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요 지문 하나를 기억하고 가시라고요. 그럼 내 토지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요. 쉽게 말하면 전원주택 요즘 많이 하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 이쁘게 집 지어놓은 거 보셨죠? 원래 임야였는데 전원주택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토지였다면 나의 토지는 원래 어디에 있었을 건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을 건데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라서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나의 토지는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상상을 해봐요. 이제 용어의 개념 아셨고 앞서서 배웠던 내용을 결부를 한번 시켜보면 등록 전환을 한다고 상상해야 돼요. 그래 암기 분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등록 전환을 한다 상상을 해보세요. 내 토지를 이렇게 옮겨가는구나. 실제 현황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소재는 같아요, 달라요? 소재가 달라져요? 주소지가 달라지냐고요? 안 달라지잖아. 그 산에 주소지가 바뀔 일은 없잖아. 그지? 그럼 지번은 어떻게 될까? 지번. 이제 지번, 이제 뭐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지번에서 배웠던 내용에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지번을 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지번은 원래 산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토지대장으로 오게 되면 산 아라비아자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기존 지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새롭게 지번을 뭐한다? 부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새롭게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한다? 등신, 본부, 인접토지, 본번에 뭐다? 부번을 부여한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자꾸. 여기까지 오셨죠? 됐어요. 지목은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로 바뀌었으니까 지목은 뭐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와야 돼요? 지적도로 와야 되죠. 도면의 종류가 바뀌어버리죠. 그럼 다시 측량을 해서 지적도에 다시 경계선을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지적도에다가. 그럼 그냥 그릴까? 측량해서 그릴까? 측량. 그때 하는 측량이 등록 전환 측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측량을 했죠? 봐봐요. 했죠? 했다면 면적 측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기존에 여러분이 소유하는 면적은 임야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었을 거고 이제는 뭐다? 지적도에서 다시 면적 측정해서 어디에?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근데 임야도는 일반적으로 저축척을 사용하거든요. 지적도는 임야도에 비해서는 고축척을 사용해요. 그러면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넘어가면 경계의 정밀도는 높아질 것이고 경계의 오차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오차에서 면적을 측정했다면
면적값도 과거의 면적값보다는 더 정확하게 산출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과거의 면적하고 현재의 면적은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그 차이가 발생하는 면적은 어떻게 처리할 거니? 이게 마지막 법 조문이라고요. 그럼 그 전까지 제가 논리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논리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등록 전환이 되면 결국은 면적을 다시 측정할 것이고, 기존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는 발생할 것이고, 그 발생한 면적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 그거는 지금 암기사항은 아니지만 그 과정적인 부분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논리적으로 선생님 잘 연결이 안 되네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있잖아요. 한 번 더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 그게 정확하게 돼 있으면 제가 단언컨대 저는 어차피 내년 10월 달까지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암기 분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올 때마다 암기해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가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구나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등록 전환할 그런 토지가 있으면 며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요. 됐고요. 그래서 등록 전환에서의 정답의 결정은 이 디귿 지문,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가 정답의 결정인데, 지금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나중에 이 개념이 잡힌 후에 읽어봤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 그래 안 풀 줄 알고. 그래서 봐봐.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건 당연하죠. 그때 하는 측량이 뭐다? 등록 전환 측량이거든요.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의 결과물을 등록 전환 측량 성과라고 해요. 그럼 이걸 토대로 토지 대장 지적도에 뭐한다? 새로이 등록해야 될 것이고, 할 때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이 면적은 등록 전환 측량 결과에 의해서 나온 면적을 등록해야지, 기존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 새롭게 측량을 해서 경계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면적도 새롭게 측정해서 등록하는 게 맞다고요. 그럼 그때 기존 면적하고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이 있을 거고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면적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 차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등록 전환의 정답의 결정 요소는 기역, 니은, 디귿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 지문을 지금 암기하려고 얘는 쓰지 마시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되려면 축척, 측량, 그다음 면적, 그 알고리즘과 등록 전환의 개념, 그 다음에 지번에서 표기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암기됐던 것을 모아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과정, 그게 필요하다고요. 저는 김밥을 참 예를 많이 들거든요. 김밥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김밥 하면 김밥이 뭐였지? 김밥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죠? 김밥 떠오르죠, 그죠? 그럼 김밥의 종류도 많잖아요. 참치김밥, 김치김밥, 멸치김밥 많죠. 그럼 참치김밥 하면 김밥인데 참치김밥이니까 기본 재료에 참치는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김밥을 만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김, 그죠? 밥, 단무지, 오뎅, 시금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그걸 김밥을 쌀 때 그게 추가적으로 땡초를 넣으면 땡초김밥, 멸치를 넣으면 멸치김밥 이렇게 되죠.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상황적 요소는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말은 김, 밥 간에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재료가 지금 공부와 연계시켜보면 다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들이 합쳐서 하나의 완성되는 김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전환이라는 김밥을 만들려면 그 안에 등록전환의 용어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 개념 안에 축척과 측량과 면적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지번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재료를 모아서 등록전환이라는 김밥을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분할을 한번 볼게요. 자,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할이라고 해요. 근데 분할에서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한 필지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17번지 여러분의 토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 하거든요. 그냥 제가 편의상 2필지로 나눌게요. 여러분의 토지를 이렇게 2필지로 나눈다고요. 그럼 지번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7에 1 이렇게 한번 부여해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분할 이 자체의 개념은요. 국가가 당신 토지를 언제까지 분할하라라고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갑니까? 내 토지를 국가가 왜 한 필지로 가지고 있냐고 지금부터 5필지로 나누어 가져 라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럼 분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하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은 뭐 하는 경우에 한다?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게 뭐다? 분할이라고. 그래서 분할의 대상 토지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분할은 키워드가 뭐다? 필요한 경우에 한다. 필요한 경우에.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잠시 후에 지목 변경을 볼 겁니다. 지목 변경은 나의 토지의 형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빨리 가서 신청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그래서 지목 변경은 국가가 60일 이내 신청해라라고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지목이 바뀌었을 때는. 근데 이런 현상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7번지 필지인데요. 지목이 전이에요. 전. 그럼 전이라는 지목은 흔히 이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뭐다?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다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배추 심고 있다고요. 배추.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그죠? 배추 심는 토지인데 자, 여러분이 뭐 농지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뭐 대표는 그런 거 공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토지 일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요. 여기에 농가주택, 주거용 사무실, 즉 농가주택을 뭐 한다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 부분을 형질을 만약에 바꿨다라고 보자고요. 바꿨다면 지목은 뭐로 바꿨다? 대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는 2개의 지목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토지는 어쩔 수 없이 뭐를 해야 한다?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런데 이 토지는 과거에는 뭐였어요? 전. 근데 지금은 대. 그러니까 이 토지는 뭐도 해야 돼요?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목 변경이 며칠 이내에 신청을 해라고 되어 있냐면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라라고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는 이 부분에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할 때는 분할도 함께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지목 변경만 신청하면 2개의 지목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목 변경 신청할 때 뭐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분할도 함께 신청해야 되죠. 그럼 얘가 며칠 이내 신청이에요? 60일. 그러면 분할도 함께 해야 되니까 며칠? 60일. 그러니까 원칙은 분할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라면 며칠 이내 해야 한다? 60일 이내 해야 된다고요. 뭐와 함께? 지목 변경 신청과 함께 이렇게. 그래서 자, 토지 분할도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분할 신청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무슨 사항이나 임의 사항이나 그 말은 의무가 부과되지는 아니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되는데 다만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뭐하다? 다르게 된 때 금방 한 필지의 일부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목을 대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면 그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뭐와 함께? 지목 변경 신청과 함께 이렇게. 그럼 분할은 원칙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면 며칠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한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암기할 때는 분할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부과되는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다? 일용이인 경우에는 며칠? 60일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된다고요. 일용이 이렇게. 그래서 일용이라고 이제 암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문자 암기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두 문자 암기 방법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두 문자를 암기할 때는 그 내용적 부분을 반드시 같이 암기하세요. 일용이 나오면 일부에 뭐가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때는 며칠? 60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쭉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합병인데요. 합병. 자, 합병이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합병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병이 제한되는 사유라고 보이시죠? 그 말은 합병을 할 수가 없는 사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합병을 할 수가 없는 사유들인데 지금 암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나온다면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은 또 없겠다, 그지? 자, 쭉으로 봐요. 합병이라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용어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토지가 두 필지가 있어요. 두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합하고 싶으면 토지 소유자가 합하는 거고 합하기 싫으면요 그대로 냅둬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합병도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어요. 부과할 수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내용만 간단히 좀 확인하고 갈게요. 자, 볼게요. 합병. 원칙.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임의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그러므로 합병 신청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신청 기간에 뭐다? 제한도 없다. 그럼 합병은 뭐다? 내가 필요하다면 하는 거다라는 거고 다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이거나 도로부터 채용용지 이 지목은 따로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줄여서 공공용의 지목 이렇게만 읽을게요. 제가 그냥.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하고 그 다음 공공용의 지목인 경우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분할과 합병은 원칙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예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분할은 언제? 일용이. 일용이일 때 며칠? 60일. 합병은 공동주택 부지이거나 공공용의 지목일 때 며칠? 60일.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라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22회 때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목 변경이라 하면 또 용어 정리할게요. 지목 변경이라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지목 변경 또 요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무슨 법? 국계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뭐가 되었다? 준공된 토지라면 뭐의 대상이 된다?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은 며칠 이내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볼게요. 자, 여기서는 바로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뭐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다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로 되는 순간 우리는 뭐다? 토지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표시를 다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토지가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토지가 바다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과연 발생할까요? 어렵나 질문이? 내 토지가 바다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내가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내가 토지가 있다면 그런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사망 시까지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까?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런 경우의 수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나온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기는 뭐한다 싶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기후온난화 등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의 지구상의 면적은 미세하게나마 자꾸 뭐한다 줄어들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이렇게 토지가 이래 있으면 해수면이 계속 상승을 일어나고 지각 변동 등으로 해가지고 일본 면적은 갈수록 뭐한다? 줄어든다고요. 근데 실제로 개인의 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체감할 수가 없지만 그 토지를 관리하는 전 국토를 관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일본 전 지역의 토지를 보세요. 길쭉하게 있잖아요. 거기에 해면에 접해져 있는 면적이 1년에 0.1cm 만약에 체감할 수 있도록 1cm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표면적이 전부의 면적이 1cm가 줄어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전 국토로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면적에 뭐한다 소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의 면적이 있다면 등록을 해서 말소를 해서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를 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필지 토지 전부가 바다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미세하게 뭐한다? 조금씩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토지 일부가 바다로 되는 경우는 실제 토지 소유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는 없지만 발생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뭐가 되었다면 바다로 된 경우로서 바다로 되었으니까 등록을 뭐 하겠다? 말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말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안으로 봤을 때 토지가 바다로 된 건 확실해요. 그럼 등록을 말소시켜야 되는데 이게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토지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등록을 말소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실제 하천과 바다의 경계는 상당히 확정짓기가 애매해요. 상식적으로 해볼게요. 비가 와요.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지목을 한 번 정도 제가 읽어보고 오라고 했죠. 그럼 지목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국어. 읽어보신 분들은 국어가 뭔지 아실 거예요. 국어는요. 쉽게 말하면 또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랑. 그럼 비가 내려요. 비가 또랑을 거쳐서 가죠. 그 또랑을 국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랑을 거쳐서 그 비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강으로 가요. 강으로 가겠죠. 그럼 그 강이 일반적으로 하천이 되는 거예요. 하천 지목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강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되겠나요? 그러면 하천하고 바다는 거의 뭐한다? 인접할 수밖에 없겠죠. 구조가. 그죠?
근데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하천의 부분이 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하천 부분이 침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과연 그걸 말소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지목, 하천에 인접해 있는 전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바다에 접해져 있는 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물이 범람해서 그 전이 하천이 될 수도 있고 뭐다 바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견상 봤을 때는 바다 같은데 이 토지는 하천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면 하천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되지 등록을 말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말소를 해야 되지 바다로 된 부분이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뭐한다? 있다면 등록을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말소시키려면 바다로 되어야 되고 원상 회복할 수도 없고 다른 지목을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등록을 말소시킨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며칠 이내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돼 있나요? 90일이죠. 다른 애들은 다 며칠이었죠? 60일이었는데 유독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이에요. 그럼 90일이라는 이유를 둔 이유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그 의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토지가 바다로 되면 마음이 심란해요, 안 심란해요? 심란하죠. 통상 60일 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심란하니까 30일 정도 더 줬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말소한 토지가 뭐예요? 원래 육지였다가 바다로 되어서 말소를 했다는 거죠. 그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되었다면 이때는 뭐 할 수도 있다? 회복 등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토지가 바다로 되었는데 다시 지각 변동을 해서 바다 대부분 토지가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할 수도 있다? 회복 등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의 내용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6가지의 내용 통합해서 이 내용 정도는 암기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 측량할 거냐 안 할 거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규 등록에 이제 용어의 정리하셨죠. 측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도면에 경계선을 이렇게 그리려면 측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신규 등록, 도면의 경계선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그래서 측량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토지가 만들어졌다면 며칠 이내 신청해라? 60일,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하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해야 되는데, 지번에서 정리한 것, 등, 신, 본부,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그럼 지번을 없던 걸 새롭게 만들었죠. 만들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지번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번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아니해요. 자,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고. 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등록 전환 생각해 본다. 이런 지문들은 지금 각각의 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의 개념에서 자꾸 여러분이 파생시켜야 됩니다. 등록 전환의 개념이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 나의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그럼 임야도에서 어디로 옮겨야 한다? 지적도로.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신청 의무 며칠? 60일. 그러면 결번이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지번이거든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때 지번은 산자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산 16 이렇게요. 근데 그 토지가 토지대장지로 옮겨가게 되면 기존 지번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산 16이라는 지번은 뭐한다? 없어지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고요. 그러면 산 16이 뭐다? 결번, 없어지는 지번이 된다고요. 그래서 등록 전환은 결번이 뭐한다? 발생하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지만 나머지는 등기부가 다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전환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했다면 이제 뭐 한다? 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등기 촉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분할 생각해 보세요. 분할 용어의 개념 떠올리셨습니까? 네. 그럼 분할도 도면에 새롭게 경계선을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그려야 되니까 측량해야 한다고요. 근데 분할은 원칙은 임의 사유라고 했죠. 내 토지 분할할지 안 할지는 뭐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면 뭐다? X라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언제였다? 일용이 토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때는 며칠? 60일 이렇게. 자, 분할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분할의 지번은요. 분할은 부부가 하거든요. 분할은 지번이 자꾸 생겨나기만 하지 없어지는 지번이 있을 수가 없죠. 생각해 보면 돼요. 17번지였다가 세 필지로 나누면 두 필지의 지번을 새롭게 계속 부여해 나가는 과정이지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것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은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다 해주는 건 똑같고요. 합병 생각해 봅시다. 합병은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릴까요? 경계선을 지울까요? 지우죠. 합병은 그죠? 한번 볼래요? 17번지와 18번지 두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합병을 하면 합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합치면 제가 합쳐 볼게요. 이렇게 합치면 돼요. 그리고 지번은 선순위 지번을 쓰잖아요. 합선 가장 빠른 거. 18번지가 없어지죠? 그럼 합병은 결번이 발생하네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은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결번은 발생한다. 합병은 내 토지를 세 필지로 가지고 있을 때 합칠 때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 합병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을 건데 예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주택법에 의한 뭐다? 공동주택 부지. 그죠? 이거나 공공용의 지목일 때 이때는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도면의 경계선 새롭게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목을 변경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그럼 신청은 며칠? 60일. 지목 변경은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한다. 이 말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당연히 등기 촉탁해야 되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이게 지금 측량의 세모가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토지 한 필지 토지 전부가 바다로 되었어요. 그러면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돼요. 경계선을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죠. 그러니까 측량을 안 하죠. 근데 내 토지 일부가 바다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필지 일부가 바다로 되면 바다로 된 부분은 지워야 되겠지만 남아있는 부분은 새롭게 경계선을 그려야 되죠. 상상을 해보면 돼요. 토지 절반만 바다로 되었다고요. 그럼 절반은 지우고 남아있는 부분은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일 때는 측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일 때는 뭐 해야 한다? 측량을 해야 한다고요. 며칠 이내 의무를 부과한다? 90일. 그죠? 그러니까 결번은 뭐 한다? 전부일 때는 지번에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하겠지만 일부일 때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수료에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X 다 O인데 X 돼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배우는 토지 이동에 따른 수수료는요. 네, 토지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당연히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거고 수수료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그 수수료는 납부해야 되는데 토지가 바다로 되었어요. 분위기가 잔치집일까요? 초상집일까요? 초상집. 그래서 시간까지도 연장해 줬어요. 근데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안타깝지만 정리 수수료가 3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칼 들고 지적소관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일체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만 논리적으로 좀 정리하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구체적 내용들은 하나씩 우리가 1월 달부터 잡아 들어가면 된다고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인데,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인데, 35회 때 나왔죠. 이쪽 파트에서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작년에 이제 제 수업을 들은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으려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신규 등록 나오면 항상 정답은 등기 촉탁이다. 등록 전환은 개념적 정리와 대상 토지만 알면 된다. 분할도 대상 토지와 개념만 알면 된다. 합병은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꼭 알고 가야 된다. 근데 올해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는 축적 변경은 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그 말씀드렸고요. 등록사항 정정에서 나오면 직권 정정 사유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나오니까 꼭 가져가세요 했는데 올해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각각 문제 다 출제되었다고요.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 내년에도 또 나올까? 나온다고요. 토지이동 11가지 사유 중에서 출제인이 손을 댈 만한 부분이 축적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에서는요,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 그럼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죠, 당연히. 자, 여러분의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토지의 지목이, 만약에 기록이, 지목이 뭐다? 전이거든요. 근데 지목이 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목이. 그럼 이거 오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오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소관청에 가서 나의 토지의 지목은 잔이 아니라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목을 무엇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전으로 수정해 주세요. 하는 게 뭐다? 등록사항 정정의 신청 절차라고요. 그럼 등록사항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지적 소관청이 발견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발견하면 소관청에 가서 빨리 오류를 정정해 주세요라고 마음 낸다. 신청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오류를 지적 소관청에서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관청에서 발견했다면 소관청에서는 직권으로 뭐 할 수도 있다? 정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권 정정 사유가 9가지인데 그 사유 9가지 중에서 올해 시험 문제가 4개, 3개의 지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4개의 지문. 자, 그래서 발견했다는 지적 소관청에 그 정정을 뭐 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으며 누가? 토지 소유자가. 근데 지적 소관청 또 지적 공부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뭐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등록상 정정의 개념 잡아보시고 시험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3번 지문에 직권 정정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부터 어디까지? I까지. 이 내용이 실제 정답의 결정 요소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할 때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갈게요. 다른 거 가져가지 마시고요. 다르게. 그 다음에 뭐다? 잘못. C 지문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잘못. 그 다음 다르게. 그죠? 여기도 뭐다? 잘못. 여기도 뭐다? 잘못. 그러면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네. 다르게 잘못. 그럼 기본적으로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뭐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다? 직권정정 사유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토지동 정리결의서 면적의 증감 없이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지적 측량 성과와 등록 사항이 면적 환산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다르게 잘못 들어가면 무조건 직권 정정 사유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직권정정 사유가 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다르게 잘못이란 글자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을 현혹시킬 개연성이 높으니 반드시 토지용 정리결의서 면적의 증감 없이 작성 또는 제작성, 지적 측량 성과와 등록 사항이 면적 환산이 이 단어를 반드시 함께 암기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올해 시험 문제 정답이 뭐냐? 연속 지적도가 잘못 등록된 경우 나왔어요. 잘못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여기에 연속 지적도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었다고 1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지문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암기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대로 암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편한 대로 암기한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귀찮으니까 잘못 다르게 나오면 직권 이렇게 암기해버린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잘못 다르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키워드를 함께 암기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 왜? 이런 지문들이 지금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만 해라?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때는 직권정정 사유가 될 개연성이 높다까지만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 토지는 신청에 관한 특례. 자,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제가 등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사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제가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했거든요. 택지 조성 사업 세례거든. 택지 조성 사업. 그러니까 토지개발 사업 중에서 택지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 때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자, 여기 이 지역 평촌동 이 지역이 50년 전에는 전부 다 과수원이고 전답이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택지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새롭게 반듯하게 계획도시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택지 조성 사업이라고요. 그럼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럼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도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해서 정리해 줘야 되니까 뭐에 해당한다? 토지 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도 뭐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 사업의 종류를 보시면 여기 많잖아요. 지금 보면 기역부터 희역까지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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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그죠? 사업. 사업자 들어가면 다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다? 대표적으로 택지개발 사업 요걸 하나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요. 택지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은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이꼴 뭐다? 택지개발 사업이다라고 논리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 답이었던 것을 싹 갈아엎어 가지고요. 새롭게 필지를 반듯반듯하게 구획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획을 하게 되면 경계도 새롭게 결정해야 될 거고 지목도 새롭게 결정해야 될 거고 지번도 새롭게 결정해야 될 거고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 신청을 한다고요. 누가 신청한다고 했죠? 금방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고 했죠. 이쪽으로 보십니다. 자, 위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라고 했죠. 자,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건데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만큼은 누가 신청을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하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예외. 원래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만큼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사업 시행자가 하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축척 변경이죠. 축척 변경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뭐 다 적을 수도 없어요. 그냥
어때요? 꾸준히 나왔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또 36회 때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금방 등록사항 정정을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며칠 이내에 의무를 부과한다. 그 말이 없죠. 없는 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등록상에 오류가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지 등록상 정정을 언제까지 하라라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냥 발견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또 60일 이내 그 의무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필요하다면 가서 하라는 거야. 됐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도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의 수는요. 정리를 해야 돼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만 의무가 부과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제가 1단계라고 했죠? 1, 2, 3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뭐다? 1단계. 그럼 이 내용이 뭐다? 2단계라고요. 그럼 1단계는 뭐예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뭐 하는 거다? 공시하는 과정이 1단계. 그럼 공시를 하다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해서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몇 단계? 2단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2단계 과정이 끝나면 지적은 사실은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2단계 과정을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자, 토지의 이동의 개념은 잡혔다라는 거 이제 토지의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1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암기해야 돼요. 신규 등록. 암기하셔야 됩니다.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여섯 번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그 다음 축척 변경. 그 다음 등록사항 정정. 그 다음 도시 개발 사업 등. 그 다음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마지막이 지번 변경.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 사유가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6가지와 5가지로 나눠난 이유가 있습니다. 나눠난 이유는요. 전자 5가지, 6가지는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서관청에 와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으니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뭐다?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게 몇 가지다? 6가지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신청 의무 부과. 자, 이 경우는 의무를 뭐 하지는 않는다. 부과하는 사유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얘네들 금방 며칠이라 했죠? 60일, 60일. 원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예외적으로 며칠? 60일. 합병 원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며칠? 60일, 60일. 얘 뭐다? 90일 이렇게요. 그럼 얘네들은 의무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11가지가 나눠지는 거고요. 집중.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적 공부 정리해 달라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 달라고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그 신청을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이동을 뭐 한다? 신청을 한다고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게? 신청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금방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할 수도 있다? 지적소관청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에 의해서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아니하면요, 그 토지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위 신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위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제3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할 때 누구한테 할 것이다? 지적소관청에 할 것이고, 그럼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지적소관청은 들어오면 지적소관청은 실사 등을 통해서, 실사라는 것은 실질적 심사를 말합니다. 실제 현황에 가서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졌네라고 확인이 끝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그때 정리를 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무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죠.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적을 뭐 한다?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이 정리되었어요. 이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적 정리 후. 자, 여기서 지적이 정리가 끝났다고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지적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금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자, 육순으로 갑니다.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토지 이동이 뭐였는데? 그게 빨리 용어 정리가 빨리 되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니까. 토지 이동이 뭐였어? 그지?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안 되잖아. 그지? 빨리 해야 돼. 그걸 내년 7월 달에 하면 안 된다고.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거 이렇게 자꾸 암기한다고. 그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정리하는 거잖아. 그럼 토지 이동이 뭐라고? 한번 해봐. 어차피 암기해야 되니까. 무엇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거지.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은 뭘 정리한다는 거야?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거지. 그럼 토지의 표시가 정리가 되었다면 등기부하고 대장 사이에서 토지 표시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토지의 표시는 사실관계니까 뭐부터 정리될 거니까 대장부터 정리될 거니까. 그럼 이 말은 뭐야?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라는 말은 사실관계인 토지의 표시를 정리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했다면 정리 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해? 등기부하고 대장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치시켜주기 위한 절차가 뭐야? 등기 촉탁이라는 절차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11가지 사유들을 봐봐. 얘네들은 다 토지 이동의 사유들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끝나고 나면 등기 촉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뭐는 신규
등록만큼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더라도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항상 정답이 뭐야? 신규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거는 신규 등록인데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는 거는 몇 개입니까? 찾아보라 이렇게 말하면 뭐부터 등록 전환부터 어디까지 지번 변경까지는 다 뭐의 대상이다?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도 시험 문제라고.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잖아, 그치? 그럼 정리가 되고 나면 내 토지가 정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기본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내 토지가 정리되는지 안 정리되는지 그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 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된 결과를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고. 해주고 나서 또 그 정보를 공시한다고. 그럼 공시해? 그럼 또 토지의 표시가 또 달라질 수 있어? 없어? 공시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지.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토지 등 11가지 사유에 들어올 거고 이 과정 절차가 계속 리사이클링, 계속 반복해서 돌아간다고. 여기까지가 행정적 업무 절차의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오늘 얘네들 어디까지 등록상 정정까지 도시개발 사업까지 용어의 개념을 정리했고 그럼 다음 주에 축척 변경 이거 정리하고 이후의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적법의 행정적 업무의 절차가 끝나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오전 1시간 정도 만에 요 내용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측량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등기법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다음 주에 요 내용 같이 하면서 정리하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무리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뭔가 특이하고 새롭고 예쁘고 어렵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언어의 교감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숙제는 오늘 한 내용 중에서 딴 거 하지 말고 용어가 새로운 게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걸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개념만 잡아두시라고요. 그러면 정말 지적법은요. 따로 공부 안 하고 수업만 들어도 뭐한다 60점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용어만 돼 있으면 제가 여러분이 김밥 재료만 딱 뭔지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재료를 제가 모아가지고 예쁘게 참치김밥도 만들고, 오뎅김밥도 만들고, 멸치김밥도 만들고, 땡초김밥도 만들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 테니까, 그 중에서 맛있는 김밥 중에서도 이런 김밥하고 이런 김밥은 꼭 나와요라는 것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료는 여러분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 재료가 뭐냐? 용어야, 용어. 됐죠? 예, 됐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내용 계속해서 이어서 정리해 나갈게요. 됐습니다.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